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명을 제어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셀프 인테리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인테리어를 예정하고 계신 분들 혹은 실물을 보고 계신 분들은 오늘의 영상을 주의 깊게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먼저 조명 스위치 회로의 기본 구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차단기 가 있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천장 속에는 이렇게 철박스가 있어가지고 다양한 전선들이 한 곳에 이제 모였다가 이제 흩어지는 그런 구조물이 콘크리트 안에 박혀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공간에 스위치가 있고 천장에는 조명이 달려있죠. 선 색깔은 빨간색으로는 그냥 전압선, 파란색으로는 중성선을 표시를 하겠습니다. 차단기에서부터 이 천장 속에 있는 철박스까지 전압선이 한번 가서 뭐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지겠죠. 다시 이게 스위치로 한 가닥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위치에서 이거는 그냥 헷갈리지 않게 그냥 검은색으로 이렇게 갔다가 조명으로 하나가 내려가게 되고요. 중성선은 차단기에서 이렇게 바로 갔다가 중성선도 마찬가지로 뭐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졌다가 하나는 조명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 스위치를 눌러주면은 차단기에서 나온 전압선이 이렇게 해서 검은색을 통해서 조명 쪽으로 가서 중성선, 전압선 이렇게 해서 이제 220이 만들어지는 그런 간단한 개념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내용은 이 스위치를 교체하는 방법입니다. 똑딱똑딱 하는 그런 일반적인 스위치죠. 직사각형 타입이 있고요. 보통 이제 1에서 이제 3구까지가 있고 일부 제품은 4에서 6구까지 나오는 제품이 있고 뭐 거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더 넓은 타입으로 해서 2에서 이제 6구까지 있습니다. 셀프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단순히 이제 스위치만 많이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하시고요. 일반적으로는 뭐 이렇게 버튼이 있어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껐다 켰다 하기도 하고 전자식으로도 있어서 터치로 껐다 켰다 하기도 하고 밝기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스위치들도 있습니다. 이런 타입 외에도 조광기라는 스위치가 있어서 이렇게 동그란 이제 다이얼이 달린 디밍 스위치, 뭐 디머 스위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다이얼을 돌리면은 해당 조명이 밝아지거나 어두워지거나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디밍 스위치를 쓰실 때에는 할로겐이나 필라멘트 전구를 많이 쓰셨을 거예요. 형광등이나 LED 같은 경우도 뭐 적용을 할 수 있기는 한데 안정성이 많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뭐 빛이 떨린다거나 뭐 깜빡인다거나 그런 상황이 많다 보니까 최근에는 뭐 LED로 쓰시기는 하지만 필라멘트나 할로겐에 좀 더 정확히 작동을 할 수가 있고 다이얼만 있으면은 항상 돌려서 끄고 돌려서 켜고 해야지 되다 보니까 아랫부분에 똑딱이 스위치가 달려 있어서 설정해 놓은 밝기로 단순히 그냥 껐다 켰다 이렇게 쓰는 방식들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IoT 스위치도 많이 쓰시는데 2선식이 있고 3선식이 있어요. 2선식 같은 경우는 그냥 나와 있는 전선에만 꽂아서 쓰는 중성선이 필요 없는 스위치고요. 3선식 같은 경우는 이쪽에 천장에서 다시 이 중성선 파란색을 하나 내려서 콘센트처럼 전압선과 이제 중성선으로 해서 이제 스위치 자체에 220 전원을 주는 스위치입니다. 이 선식이 이제 간단하게 교체는 할 수는 있긴 한데 좀 안정성 부분에서는 약간 좋진 않아요. 이게 빛이 떨린다거나 뭐 깜빡인다거나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는 있고 이 중성선이 들어가는 3선식은 좀 더 안정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쓰고 IoT 스위치를 교체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3선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중성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셀프로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고 IoT 인테리어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스위치 쪽에 중성선 작업까지 해놓으시면 좀 더 좋습니다.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스위치 쪽에 이너 릴레이라고 하는 이제 작은 부품을 하나 넣어서 스마트폰과 연동을 해서 이제 IoT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직사각형 타입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스위치 자체를 교체를 하기 때문에 이너 릴레이를 많이 적용은 하지는 않는데 유럽형, 정사각형으로 하실 경우에는 IoT 전용으로도 있기는 한데 뭐 디자인이 많지 않다 보니까 융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 이너 릴레이를 적용을 해서 많이 또
또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 스위치가 액정이 하나가 있고 밑에 누를 수 있는 버튼이 달려있는 것도 있는데 이 스위치 자체에 수신기까지 포함된 제품이어서 그런 스위치 같은 경우는 리모컨으로도 작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세요. 조명 앞단에서 조명을 제어하는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흔한 거는 우리가 이제 현관 인테리어를 할 때 조명 앞쪽에 인체 감지기를 달아가지고 조명을 자동으로 켜지거나 꺼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출형도 있고 구멍을 뚫어서 매립하는 방법도 있고 히든 센서라고 해서 천장 속에 센서를 넣어 놓고 사람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은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켜지고 꺼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T5 같은 경우에는 전용 센서가 있다 보니까 셀프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인체감지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일정 시간 켜졌다가 꺼지는 제품도 있고요.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계속 감지를 하면은 움직임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켜있는 실시간 센서도 있으니까요. 이런 타입들을 선택을 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조명 앞쪽에 수신기를 하나 넣어서 그냥 리모컨으로 조명을 껐다 켰다 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스위치의 개수는 뭐 1개짜리에서 뭐 6개짜리 이렇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 조명의 회로, 뭐 조명의 개수에 상관없이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실 인테리어를 하는데 새로 인테리어를 하지 않고 그냥 조명 쪽만 인테리어를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랑 리모컨 세트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통신 방식 같은 경우는 IR 방식, 블루투스, 와이파이 이 세 가지 정도의 통신 방법이 있는데 IR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리모컨으로 제어를 해야지 되고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뭐 리모컨이나 스마트폰, 와이파이는 뭐 스마트폰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이 조명 자체를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조명하고 리모컨하고 세트로 판매되는 제품은 뭐 밝기 조절이나 뭐 색온도 조절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예전에 잠깐 좀 나왔었던 제품 중에는 이 조명이 음성을 인식해서 뭐 소리를 인식해서 뭐 꺼지거나 켜지거나 했어요. 뭐 불 켜, 불 꺼, 아니면 뭐 박수를 친다든지 그런 게 잠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요즘에는 보이지 않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인기가 없어서 단종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스마트폰과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는 방식도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로 연동을 해서 제어를 하는 방식인데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명과 스마트폰이 연결이 돼 있어야지 작동을 해서 실내에서만 제어가 가능하고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뭐 실내나 실외 상관없이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네 번째 방법인데요. 최근에 관심이 많으신 IoT 스마트 조명 시스템입니다. 이럴 경우는 뭐 스위치 쪽도 IoT로, 뭐 조명도 IoT로 이렇게 구성을 전체적으로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음성 명령이나 스마트폰, 다양한 뭐 스위치나 뭐 센서류 등의 IoT 디바이스와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조명을 폭넓게 다양한 방법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요. 스마트폰 위치 기반으로 어떤 공간에 가면은 켜지고 공간에서 벗어나면 꺼지고 뭐 이런 식으로도 제어를 할 수가 있고 시간대별로 자동으로 뭐 켜지거나 꺼지거나 색온도나 밝기를 조절하거나 뭐 이런 것도 다 앱에서 설정을 해서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IoT 스마트 조명 같은 경우도 반쪽짜리가 있고 완성형이 있는데 반쪽짜리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방식으로 해서 단순히 이제 조명을 1대1로만 제어를 하는 게 있고 완성형 같은 경우는 반드시 허브라는 디바이스가 하나 추가가 돼야 됩니다. 이 허브의 역할은 다양한 IoT 디바이스를 이 한쪽에 다 연결이 돼서 그게 이제 스마트폰과 연동이 돼가지고 다양한 장치들을 한 군데로 묶어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 물류의 허브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다양한 물류들이 한쪽으로 모이는 통합되어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IoT 플랫폼도 다양한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A는 A끼리, B는 B끼리, C는 C끼리 이렇게밖에 활용을 할 수가 없어서 이것저것 섞이게 되면은 뭐 앱도 여러 개를 들어가야지 되고 막 이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메터 표준이라는 통신 규격이 등장을 하면서 A, B, C, D라는 플랫폼을 모두 하나로 묶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어떤 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편해지다 보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그런 플랫폼들을 이제 선택을 해서 모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IoT와 관련된 조명 제어 방식들은 올려놓은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라이트포유 유튜브 채널 안에서 이것저것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뭐 인테리어 관련해서는 뭐 1번, 2번, 3번, 4번 이런 방식들을 좀 적용을 할 수가 있고, 대형 공장이나 뭐 창고나 간판 같은 경우는 용량이 크잖아요. 그럴 때는 뭐 마그네틱이라는 차단기와 비슷한 고용량의 어떤 스위치 역할을 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IoT 제어 시스템을 연동을 해 놓으면은 간단하게 뭐 스마트폰으로 전체 공장부를 뭐 켜거나 끄거나 응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뭔가 새롭게 조명 제어 시스템을 구상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이 IoT 쪽으로 많이 좀 검색을 해보시면은 좀 더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명 제어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뭐 깜빡하고 넘어가는 것도 있을 수는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은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정해진 방법은 없다 보니까 뭐 간단하게 그냥 뭐 이 스위치 쪽만 교체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인테리어를 진행하시게 되면은 뭐 조명 앞단에 뭐 수신기 같은 거를 하셔도 되고, 뭐 IoT를 선택을 하셔도 되다 보니까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편할까 생각을 해보시고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포유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